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2월 8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저희 차계 3.0과 주식 시즌2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26년 얼리버드가 오픈되었으니까 카페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우행보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박스권, 그러니까 지금 작은 박스권과 큰 박스권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작은 박스권의 상단 자리에 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눈치를 보는 그런 흐름, 특히나 9만 불 자리가 깨질 때마다 조금씩 움찔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품 간의 어떤 이런 상호작용 혹은 상관관계는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전과 같은 급락의 흐름들은 조금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의 9만 불의 어떤 이탈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하나 재밌는 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전에는 이제 상방만 보고서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양쪽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9만 불 기준으로 조금 이탈하는 그런 모습에 나스닥이나 이런 쪽이 반응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8만 불에서 10만 불 사이의 어떤 박스를 보는 뭐 그런 포지션들이 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9만 불이 중심 축의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마디의 역할을 할 것인가거든요. 마디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얘 이탈 때마다 혹은 탈 때마다 어떤 미국 시장의 어떤 단기 방향성을 우리가 좀 정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 중심축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 9만 불 중심으로 이탈과 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 위쪽에서는 매도하고 아래쪽에서는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마디에 좀 더 가깝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시장의 흐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심축의 역할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아직까지는 뭐 이게 검증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과연 9만 불 위에 있냐 아래에 있느냐가 월요일 이제 갭 흐름에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의 흐름을 조금씩 보이고 있고, 다만 박스권 상단에 왔기 때문에 굳이 매수로 막 그렇게 추격할 만한 그런 요인들은 별로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 드렸지만 위클리 만기 때마다,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마다 그렇게 나쁜 흐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시장이 상당히 콜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원인은 지금 최근 미국 시장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까지 올해 통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을에 나왔던 통계 중에 하나는 올해 들어서 딱 3주 빼놓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매수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따라가려면 따라가겠습니까? 엔비디아는 뭐 최근에 좀 박스 흐름이니까 해볼 수 있고,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현물로 매수가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콜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그걸 잡아먹으려는 세력들이 있는데, 미국 시장이야 워낙 판이 크니까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은 좀 아니지 않겠는가, 뭐 이 정도로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번 주에는 12월 금리 결정이라는 빅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계속 순환매를 지속하고 있죠. 아직까지 지수가 죽지 않는다라는 대표적인 어떤 증거이고, 다만 이제 저 개인과의 자전거래 느낌이라고 했는데, 뭐냐면 개인과 외국인 기관 간에 계속 물량을 주고받는, 그렇죠? 개인이 매도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받고, 또 얘네들이 매도하면 개인이 받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도된 게 아니라 꼭 짜여진 것처럼 장 초반에 한번 이루어진 흐름들이 계속 관성을 갖고 이루어지고, 오르면 개인들이 매도하고 떨어지면 개인들이 매수하는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다만
이런 것들 제가 너무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죠. 왜냐면 이것들이 반복되다가 개파락 한 두 번만 맞으면 개인들은 그때부터 물타고 늘 하락의 초입에서 예 굉장히 과한 비중으로 물리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 내가 정말 강단 있게 잘 조절할 자신이 없다라 그러면 지금의 흐름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본의 아니게 이제 3 분의 흐름을 계속 좀 보게 되죠. 이거 나스닥인데 그쵸, 장전에 이렇게 빠졌다가 장후에도 들어 올렸었던 것을 다시 꺾여 가지고 밀려내게 되는데, 이러한 흐름들의 기본적인 어떤 기조에는 뭐가 있었다? 비트코인이 있었다. 비트코인이니까 밀리니까 올렸고, 다만 이제 나스닥 급등에도 얘가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밀리기 시작해서 저점을 깨고, 특히나 9만 불 라인을 깨기 시작하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다시 내주게 되는, 뭐 그래도 나름의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양봉은 유지했지만 어찌 됐거나 이런 흐름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9만 불의 저항을 가진 채로 주말로 넘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주말장에서 과연 이것들을 벗어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나스닥의 어떤 선물의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꾸역꾸역 우상향을 하고 있죠. 특히나 120평을 아직까지 계속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유효한데 이탈하게 된다라 그러면 뭐 크게 출렁이기보다는 일정 수준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거는 지금 12월 금리 결정이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겠죠. 목요일 새벽에 결정이 됐을 때 매파적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금리 인하 자체는 호재로 받아들이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인하 가능성이 축소되는 발언을 파월이 세게 한다라 그러면 위치가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리거나 밀려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지금 미국 시장에는 사실 악재랄 만한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오라클의 어떤 CDS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채권 쪽에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도 기존에 그것 때문에 떨어진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금리 결정 이벤트가 시장에 거시적인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하락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재밌는 거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10년물 미 국채 금리인데, 분명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데 최근에 장기물들은 어떻게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 즉 12월 금리 인하에 이후의 흐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묘하게도 이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 나오고서 어깨 축지를 맞추는 뭐가 되고 있습니까? 역회된 숄더의 패턴을 좀 만들고 있다. 따라서 장기물의 금리는 이 12월의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올라가는 패턴들을 유지한다라 그러면 그러한 매파적 금리 인하가 조금 더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단기에 이제 뭐 금리 인하가 됐다, 혹은 이게 거의 확정적이다 하더라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을 오게 되면 한국 시장도 다시 이제 상당 구간으로 오고 있죠. 상당 구간으로 오고 있는 모습이고, 여전히 지금의 어떤 우하형 박스에 대한 관점은 크게 변함이 없고, 이게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서 갱신한다 하더라도 뭐다 다시 내려온 흐름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 내려올 때 계속 강조했던 게, 고퍼스는 이 구간에서 불타기 하지 말고 무조건 어떻게 아무리 못해도 4100 위에서 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다시 오는 것뿐이죠. 그 부분들은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놓쳤다 싶게 생각했었던 분들이 이런 자리에 올 때 굉장히 빨리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자리이다. 내가 뭐 시장을 지금 자리에서 딱딱 찍어 가지고 막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전략에 맞게 시세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전략을 그냥 단순하게 실행하는, 이는 어떤 지수의 고퍼스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일반 종목에 대한 전략도 똑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고, 좀 아쉬운 거는 좀 더 순환매가 돌아 가지고,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돌아서 코스닥이 저렇게 반등할 때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쪽에는 어떤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수급들만 있다 보니까 아쉬운 모습, 결국은
주도주뿐만 아니라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에도 순환매가 싹 돌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시장의 세력들은 지수 조절에 관심이 있지 우리 시장의 어떤 건전한 흐름의 자체에는 큰 관심은 별로 없다.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아쉽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또 쇼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